손흥민의 부상 정도가 걱정되는 수준이다. 다음 경기부터 수술 후 복귀한 히샬리송에 밀려 측면 공격수로 돌아갈 것이다. 토트넘은 올 시즌 초반 10경기 연속 무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첼시전에서 미드필더 매디슨과 수비수 판더펜이 동반 부상을 당한 이후 5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승리에 실패하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5경기 연속 선제골에도 승리하지 못한 기록적인 클럽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웨스트햄전 패배로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3연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손흥민은 경기 후 토트넘이 선제골을 터뜨리고 있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화나 있는 모습으로 선수단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패배를 당했다. 5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었지만 경기에서 패했다. 선수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경기 초반 득점으로 1대0으로 앞서고 있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경기에서 패배한 이유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경기 도중 상대편 선수의 강한 타격으로 부상을 입고 후반 중반에 교체되었는데요.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벤치로 향한 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곧 있을 뉴캐슬전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식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와 출전 소식을 물었고 여러 매체에서 이를 전했는데요. 한 매체에서 손흥민의 원톱 체제는 이제는 끝날 것이며 히샬리송과 포지션 변경을 다시 할 것이라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 채널 구독과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프리미어 리그는 상위권의 순위 경쟁이 정말로 치열한 각축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5연속 무승을 하면서 빠르게 중위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상위권에 있는 팀들도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 일정과 겹쳐지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거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도 다시 상위권 진입의 기회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위권에 있던 팀들의 강한 조직력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리버풀이 크리스털 팰리스 원정 경기를 떠났고 팰리스는 경기 내내 리버풀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털 팰리스가 스스로 무너져버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크리스털 팰리스의 선취 득점 2분 만에 조던 아이유가 경고를 한번 받았는데 다시 15분 뒤에 쓸데없는 파울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버립니다. 이에 1패밖에 없는 강호 리버풀은 이후 빠르게 살라의 동점골이 나왔고 그래도 잘 버텼던 1대1 상황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는 90분 리버풀의 환상적인 중거리 슛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리버풀은 아스널을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4시간 뒤에 1위 경쟁 중인 아스널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아스널은 뭔가 지쳐있어 보였습니다. 세밀함이 분명 떨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더 팽팽한 경기가 되었는데요. 12개 슈팅과 유효 슈팅 5개를 기록했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아스톤 빌라의 한 점을 실점하며 패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토트넘과 아스널의 전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요. 토트넘은 당시 아스톤 빌라의 슈팅 18개를 때리고 슈팅 8개를 기록했지만 한 골밖에 넣지 못한 패배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 경기 당시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골 해트트릭이 나오며 좋은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죠. 아스널도 아스톤 빌라전에서 오프사이드 4번이 나왔습니다. 또한 맨시티를 상대로는 오프사이드 5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스톤 빌라가 조직력이 매우 좋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스톤 빌라가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과 맨시티, 아스널을 모두 잡으며 3연승으로 현재 3위로 올라섰고 맨시티는 계속된 추락으로 4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뒤를 토트넘이 지키고 있으면서 리버풀, 아스널, 에스턴 빌라, 맨시티, 토트넘 순서의 순위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호재는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다시 부활을 꿈꾸며 토트넘의 순위를 맹렬히 추격하며 요즘 잘 나가던 맨유가 홈경기에서 약팀인 상대 본머스에게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맨유는 본머스를 만만하게 보는 건지 아니면 의욕이 떨어져 있는 건지 전반 4분부터 실점을 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실점이었죠. 후반전의 헤딩으로 내리 2골을 허용하면서 0대3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토트넘은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뉴캐슬과 리그 16라운드 홈경기를 치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뉴캐슬전 홈승리는 정말 너무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이 경기를 이기게 되어야 선두권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리그는 중반전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상이 많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에 많은 매체들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바로 손흥민이 지난 경기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9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뉴캐슬전에서 5경기 무승 행진을 끝내려 한다며 히샬리송이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복귀했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 절뚝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히샬리송은 선발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웨스트햄과 후반 막판 몸에 불편함을 느껴 교체됐습니다. 후반 37분 손흥민은 블라디미르 쿠팔과 강하게 충돌한 뒤 그대로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43분 손흥민을 불러들였고 손흥민은 절뚝이며 벤치로 향했고 통증이 있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경기 후 관중에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직후 손흥민의 부상 여부 질문에 잘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었죠. 이제 토트넘은 웨스트햄전 이후 3일 만에 뉴캐슬과 경기해야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일 뉴캐슬전 대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출전과 부상에 대해 아직 업데이트된 것은 없다. 손흥민은 경기 후 통증을 느꼈고 어떤 상황인지 지켜볼 것이다. 일요일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손흥민 외에 추가적인 부상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프리미어리그 인저리 뉴스 확인한 결과 현재 손흥민 선수가 부상자 명당 50%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브닝 스탠다드와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이 무리 없이 공격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통 경기 전 50% 정도면 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만 손흥민을 보호 차원에서 교체 자원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손흥민이 구단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토트넘은 다시 한번 부상 공포에 빠져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웨스트햄전에서 교체된 이후 벤치에서 고통스러운 표정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다며 전하였는데요. 상황은 계속되는 패배에 화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지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지는 확실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풋볼 런던의 리 윌모트 기자는 토트넘의 뉴캐슬전 베스트 11을 꼽으며 손흥민의 출전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기존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 측면 공격수 자리에 넣었다며 그는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이 현재는 좋은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손흥민을 웨스트햄전에서 부진했던 브레넌 존슨 대신 왼쪽 측면 공격수로 감독이 기용할 계획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복귀한 히샬리송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웨스트햄전에서 볼 점유율이 높았지만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경기는 패배할 정도의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승리할 자격이 있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시도한 헤더가 승점 0을 3점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갈렸는데요. 엔제 감독이 그럴 때가 아니다. 홈 3연패를 했다. 본인 커리어에서도 겪어보지 못했고 토트넘 팬들로서 수십 년 만에 겪어본 일이다. 손흥민은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히샬리송이 과연 벌써 몸 컨디션이 좋아졌을까? 손흥민이 윙으로 골을 찔러준다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손흥민은 원래 윙어 자리에서 강력함을 보여줬어. 윙어인데도 득점왕을 받았잖아. 지금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 스트라이커야. 손흥민이 골을 못 넣은 게 아니라 공격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요즘 정말 답답하다. 엔제 감독을 믿는다. 어떤 전술이든 손흥민한테 골이 갈 수 있게만 해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3라운드까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섰지만 4라운드 벌리전부터 히샬리송 대신에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포지션을 변경 후 9골을 터뜨리며 득점 부문 3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치러질 경기가 토트넘 홈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압박하는 팀 공격적인 팀들에게 고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대부분 골도 넣었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 또한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 관련 소식 계속해서 스포츠 감성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세계에서 빛나는 모습 항상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